안녕하세요. 실시간적 투자입니다. 오늘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2년 전에 그 하락장에서 제가 그때 좀 3월 달에 주줍을 좀 했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고, 뭐, 많이 투자한 것도 많이 안 올라가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투자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수익을 좀 냈는데요. 뭐, 퍼센트로 따지면 크지 않아서 전체 수익률은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을 벌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돈 번 이유가 되게 이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많이 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은 높지 않았지만 전체 금액은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그때는 좀 대비를 했어요. 2019년도에 제가 좀 현금화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매수를 좀 할 수 있어서 수익이 났는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는 제가 그런 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현금화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미국장이 좀 비싸서 유틸리티 하다는 걸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금화를 많이 안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폭락장이 와서 제가 좀 많은 금액을 매수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가들 말처럼 좀 항상 현금화하고, 안 좋을 장이 올 걸 대비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줍줍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해, 좀 너무 방심했죠. 저 2020년도에 돈을 좀 보니까, 뭐, 또 바로 뛰어들어서, 최근에 제가 지금 워런 버핏 동영상을 좀 여러 동영상을 모아가지고 지금 올릴 예정인데요.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갑자기 돈을 잘 벌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게 계속 잘 벌 줄 알고 또 이제 뭐 쉬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매수에 임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하고 딱 비슷한 상황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이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도 많고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이제 또 뭐 세상 이상한 일이 벌인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위인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이 좋아지면 뭐 또 최근에 주가는 안 올라가지고 위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이 안 좋음에 불구하고 위인들이 꾸준히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좋죠. 물론 예를 들어서 월 차트를 보시면 되게 큰 수익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2020년도에 EBS 경우 수익이 꽤 높았겠지만 10년 전 주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했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가 증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증가 안 하면 주가도 안 올라간다는 뭐 전형적인 종목이었고요. 버핏이 말한 자본 지출이 큰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딱 부합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근데 현대차가 좀 바뀌긴 했어요. 물론 기본적인 가치는 안 바뀌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대로 왔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만 팔던 회사가 아니어서,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뭐 계약해도 한참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엄청 증가했죠. 보면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0년까지 보시면 3조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6조로 영업이 늘어났고요. 올해는 지금 벌써 5조 가까이 됐고요. 그래서 거의 뭐 9조, 10조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최근에 뭐 몇 년 전보다는 몇 배 영업이 증가했어요. 이건 제조업이죠. 제조업인데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장 지원 봉급 같은 경우 계속 임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게 매출액이 예, 보통 100조씩 나왔고 작년에 110조, 올해는 이제 좀 더 나올 예정인데요. 매출 원가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비중 차지하거든요. 80조, 뭐 90조 이러니까요. 여기 공장 지금 공급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도 이게 크게 증가 안 하고 생산이 적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10% 남짓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작년 6조, 지금 올해는 거의 9조가 넘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뭐 이런 업종이 그렇죠. 매출 조금만 증가해도 영업이익 폭발해요. 대신 매출 좀 줄어도 영업이익 엄청나게 급나가죠. 정보 보시면 영업이익이 당연히 예전에는 5%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거의 2, 3%니까 뭐 거의 뭐 박리담회로 파는 기업이죠. 최근에 좀 좋아져서 작년에 5%, 올해는 7% 나왔고요. ROE도 지금 보시면 2부터 2, 4, 2, 작년에 6, 올해 이제 11. 그래서 의미 있는 그 지금 순이익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시면 0.7이니까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워낙 2020년부터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10만 원 아래에서 뭐 28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지금은 19만 원 정도 되지만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이 개선됐고 또 외인 수급이 계속 받쳐지거든요. 그래서 외인이 최근 2년 동안 계속 외인이 팔았죠. 팔다가 지금 올 초부터 파는 상황 아니었다가 최근에 지금 한 6월 말경부터는 외인이 계속 수급이 좋아요. 보시면 많이 사죠. 이렇게 많이 쓰는 종 많이 없어요. 현대차도 그리고 기아차도 그러고요. 단지 이제 현대차, 기아차 차이가 있긴 한데 뭐 형제 그룹이니까요. 같이 사는 거죠. 외인이.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예상 ROE 10밖에 안 돼요. 보통 10종목은 PB 1.0 아래 사는 게 기본이고, 근데 이 종목은 좀 자본 지출 큰 회사니까 보시면 자본 지출 잠깐 볼까요? 보시면 자 뭐 지금 저도 이거 진짜 거의 본 적이 없는 기억이 잘 없는데요. 영업 활동을 한 현금 흐름이 2020년도에 적자고 2021년도 1년도에도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제 4조 늘어났고요. 근데 보시면 투자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보시면 엄청 크죠.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가 보시면 유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 있잖아요. 이게 자본 지출이잖아요. 보시면 현금흐름이 작년, 재작년에 없었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뭐 차입금 땡겨왔겠죠. 그래서 차입금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차입금이 더 증가 상황인데 지금 올해는 지금 4조 들어왔는데 보시면 1조 8천억, 2조 얼마 나간다. 그러니까 좋아진 건 맞는데 뭐 2020년보다 작년에 좋아졌고 작년보다는 뭐 올해 더 좋아지고 뭐 물론 이제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 더 안 좋아졌네 보니까 작년에요. 근데 이제 순이익 장부상 순이익은 더 늘어났고 올해는 더 늘어난 상황이고 지금 영업 활동을 한 현금이 되게 좋아진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담배꽁초 투자 개념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엄청 안 벌다가 좀 벌어서 싸지만 지금도 뭐 엄청 잘 버는 게 아니죠. ROE 뭐 11밖에 안 나오니까 예상 ROE가요. 근데 이제 워낙 안 벌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도 주가가 올라가긴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장기 투자할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오버해서 올릴 수도 있죠. 한번 개인 이게 주도 세력이 외인이니까 제대로 올리면 뭐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전에 뭐 보시면 40% 가까이 비중이 있었으니까 최근에 지금 보시면 25%, 26%에서 지금 28%까지 계속 매수 중인 거냐. 엄청나게 매수 중이죠. 뭐 기아차도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기아차도 보시면 이게 작년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10 몇 프로 증가했고 영업이익 많이 증가했죠. 되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분기별 봐도 그렇고 4분기 좀 그랬지만 1분기, 2분기 다시 좋아져서 매출액 증가에 비해서 영업이익 증가폭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이니까요. 아까 말씀한 그게 맞죠. 고정비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매출이 조금만 증가해도 영업이익 많이 증가하고 또 매출이 또 줄면 영업이익도 정말 급락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그런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자본 지출이 크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보다는 재무 상태가 훨씬 좋거든요. 보시면 보시면 3조, 5조, 7조, 작년 7조나 들어왔네요. 재무제품 보면 기아차가 훨씬 나아요, 솔직히. 근데 현대차가 지배회사니까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형님 같은 존재잖아요, 현대차가. 보시면 이것도 자본 지출 잠깐 볼까요? 유용자산 증가와 모형자산 증가가 이 두 개가 자본 지출하겠죠. 돈 들어오면 이만큼 나간다. 매출 발생하고 순이익이 발생하지만 그래서 꽤 적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보면 작년에 4조가 투자 활동의 현금이지만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2조가 안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쁘게 볼 게 아니죠. 진짜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유의미하게 보는 건 유형자산 증가와 무형자산 증가, 이게 자본 지출이고 나머지 이런 유동금 자산 증가는 나쁜 게 아니죠. 현금을 유동금 자산으로 바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로만 보면 기아차가 훨씬 나아요. 보면 마이너스 차입금도 기아차는 마이너스 차입금도 10조나 되거든요. 부채도 90%.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마이너스 차입금이 아니에요. 플러스 차입금이요. 그것도 80조나. 그리고 부채 비율도 180%고요. 이게 재무 상태나 이런 거 보면 당연히 뭐 현대차 살 게 아니지만 형제 회사니까 외인도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이 매수하는 거고 많이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비중으로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내연기관 해서. 그래서 전망은 당연히 밝고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두 종목 다 실적이 좋아진 상황이다. 근데 외인 수급조차 받쳐준다. 물론 버핏형 기업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에 띄니까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장기 투자 대행은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지만, 외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밑바닥 사면, 실적이 연동되는 한, 최대한 올리고, 물론 빠질 때 또 빠지겠죠. 그래서, 뭐, 교회봤자 아우리 11일짜리예요. 그래서 잘 버는 회사는 당연히 아니지만, 워낙 장기간 동안 주가가 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이 진짜 올리려면 좀 많이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갖고 있는 그 주주들은 지금 뭐 크게 괴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외인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뭐 1년 신고가 대비 9%밖에 신고가 대비 9%밖에 하락 안 했죠. 지금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눈에 띈다. 외인 수급이 들어와서 현대모비스도 이제 부품 회사니까 다른 종목들 많이 뭐 안 떨어진 거죠. 이 종목도. 근데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와 달리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 중이에요. 감소 중이어서 뭐 좀 사기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종목도 외인이 들어와서 꾸준히 사고 있어요. 보시면 꾸준히 사고 있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같은 계열로 보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재무제표 보면 기아차 사는 게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매수 뭐 추천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아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 경험상 저도 이제 좋은 경험 있으면 그걸 활용을 잘 안 하는 셈인데 실제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올려줘야 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외인이에요. 확실한 매수 신호가 보이고 눈에 띌 정도로 보여요. 그러면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런 게 의미 있거든요. 보시면 그런 종목 같은 경우 보통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 그냥 한번 사기 시작하면 꾸준히 사기 때문에 뭐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한생 같은 경우도 거의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외인이 올렸거든요. 그 위는 이제 기간이 올렸고 그때 20만 원까지 가는 기간 동안 실적으로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몇만 원짜리가 몇십만 원, 한 7배, 8배를 외인이 올렸거든요.
아니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만약에 샀는데 홀딩 하는 순간 같은 경우는 그 계속 올리던 계속 사주던 외인이 팔지 않는 이상 홀딩 하시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걸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하다 보면 경험이 중요한 게, 자기가 매수해서 남이 경험한 거 의미 없고요. 자기가 매수해서 진짜로 몇백 프로 먹고 이런 거 경험하다 보면 그런 게 반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올린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경험을 한 그런 분들은 또 같은 상황이라면 또 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과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좀 지켜볼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언급해 드린 거예요. 그지만 이제 버피 마인드로 한다면 이게 살 종목이 아니에요, 솔직히. 자본 지출도 되게 크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많이 차입금도 이렇게 크고, 이자 보상비 것도 이자도 지금 뭐 거의 3천억 이상씩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기아차는 좀 다른데, 기아차 같은 경우 이자 1년 이자 비용이 천억, 뭐 천억, 2천억 좀 적게 나가죠. 그냥 많이 순차입 부채도 되게 크고, 아무튼 지켜볼 가치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려는데, 주식 투자에서 진짜 뭐가 정답인가 고민을 하면,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제가 버핏 동영상을 좀 지금 편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릴 거예요. 근데 실전적 투자자 그 학교 그 채널 개설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먼저 버핏 동영상을 먼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진도 나가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동영상은 실천적 투자자 그 채널도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좀 많은 깨우침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2020년대에 좀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자만심 빠져가지고 2021년도에는 좀 가격을 좀 디테일하게 안 보고만 샀단 말이죠. 그리고 2019년대는 돈을 준비한 상황에서 2020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때 수익이 나는 거죠. 수익률은 좀 높지 않았는데 수익금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작년에 장이 안 좋게 다 이상됐거든요. 특히 미국 장이 엄청나게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떨어질 거 감안해서 현금을 저희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현금을 준비 안 했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하락장인데, 2020년도에는 제가 하락장을 현금을 갖고 맞이했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건데, 이번 지금 하락장에서는 제가 지금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맞이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버핏께서는 한번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을 줄 알고 고평가된 종목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끊고 닥친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아무튼 내가 조만간 제가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결국 큰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똑같이 여러분 뭐 이 종목 비중을 똑같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종목, 확신 드는 종목에 비중을 높여서 사고, 그게 이제 많이 올라야지 자산의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을 하셔야 되고, 많은 종목을 지켜볼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장이 좀 힘든데 뭐 힘내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